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육신과 생화국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정관의 특성과 직무 형태 살펴봅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 음양의 상동, 상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십신이 있었죠. 그 십신을 또 다른 이 사회 관계 안에서 살펴볼 때는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비견이라고 하는 육신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다 이기 때문에 갖추어서 내세우고자 합니다. 겁재는요, 나의 경쟁력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식신은 내가 가진 능력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상관은 잘못된 규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재는 나의 미래에 소유 가능한 재주와 재능을 또 내세우고자 하고요. 정제는 나의 소유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편관이란 위험에 대처하고 변화될 규칙을 내세웁니다. 정관은 이미 정해진 고유한 규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편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내세우고자 하고, 정의는 환경에 적합한 것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여기서 정관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정관은요, 안정된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정관은 정제로부터 생을 받고 겁재를 혹은 나를 겁재를 제화하고 흉신인 겁재를 제화하고 정인을 생하고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습니다. 정제로부터 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생을 받죠. 그리고 정인을 생합니다. 그리고 겁재를 제화하고 상관의 극을 받는 것을 우리는 정관 육신 정관의 이제 사회 관계인데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이 바로 정관이에요. 그 사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정당한 권리, 그리고 스스로 존귀함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존재감이 있죠. 또 이 존재감 있고 정당한 권리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관 경관하여서 그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데요. 이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관제구설이라고도 하고, 또 탈법, 그리고 명예실추, 또 기존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기존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상관 경관에 뭐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회 규범, 사회 규칙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관은 가정에서는 가장이 되고요. 또 남편이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 조직의 또 직장, 조직, 사회에서는 그 조직이기도 하면서 또 조직의 또 직장의 상사가 되죠. 정제에 비해서는 상사이고요.
이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정관이 가장이면 정제는 아내이죠. 또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정제보다는, 재성보다는 어떤 명예와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사회적 영달을 더 추구하고자 합니다. 정관이 정인을 생하게 되면 더 모범적이고, 그 정관이 또 정제의 생을 받게 되면 균형을 잘 맞추어서 정관이 좌우에 보필하는 정제와 정인이 있어서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관은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정제로서 생해주고 정인으로 보호를 꼭 받아야 되죠. 정인으로 보호된다는 것은 상관이 정관을 함부로 치지 않도록, 함부로 극하지 않도록 정인이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인이 상관을 제화를 하여서 이렇게 정관이 이 정제와 정인으로 이렇게 잘 균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관이 또 정제보다 조금 더 왕해야 부부 사이가 더 좋습니다. 만약에 정제가 정관보다 훨씬 더 강해버리면 이 힘이 아내에게 더 쏠려 있죠. 그리고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부모와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제극인을 하게 되면 제가 왕에서 정관이 제가 정관을 생하지 않고 만약에 제극인해서 정인을 극하게 돼버리면 이 내 권리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내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관은 또 정인을 생하고 또 그렇게 정제의 생을 받아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이러한 정관의 직무 형태를 보면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차지하고 또 규정과 절차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어떤 명분과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관료사회, 또 기업의 공무를 담당하게 되죠. 또 정관은 문과적 성향이고요.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고학력, 또 인류학교, 또 중앙부서, 대기업 등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시대는 뭐 이런 관료사회나 이런 사회가 아니죠. 이 정관이나 정인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상관의 사회가 되었죠. 상관, 겁제, 상관, 정제의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관보다는 이러한 상관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변하고 정관보다는 평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었죠. 우리 일간이 정관보다 왕하게 되면요, 일간이 정관보다 왕하다는 것은 일간이 근이 있거나 또 겁재가 있어가지고 비겁으로 이제 일간이 왕한 거죠. 그렇게 되면 간섭받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관이라는 조직에 임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또 기술이나 노동, 험한 일을 기피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자, 이렇게 정관의 직무 형태를 살펴보았고요. 정관이 만약에 없거나 많은 경우 어떨까요? 정관이 없다면 명예가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감도 부족합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또 평관까지 없다면 중요한 요직을 맡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에게는 정관이 꼭 있어야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는 것이죠. 자, 정관이 많은 경우는 너무 고집이 세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심합니다. 저희 딸이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정관이 상당히 왕합니다. 상당히 정관이 강합니다.
천간 지지로 다 정관이 있고 정관월에 이제 천간에도 정관이 있고 또 정관으로 연지가 정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요. 정말 타인에게 강요가 엄청 심합니다. 집안에서 깡패 같은 존재이고요. 또 직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관이 많은 경우입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깡패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명리 심리학을 연구하고 궁리하지 않았다면 저희 딸을 제가 아무리 상담학 박사고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많은 성격 도구들을 알지만 그래도 이해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정관이 너무 강황해서 많으면 오히려 그게 완력으로 주변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더 무능하고 졸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은 저희 딸이 너무 이렇게 돼서 너무 무능하거나 졸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애쓰는 편이죠. 자, 이렇게 정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편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